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7월 4일. 오늘 일본 야구가 4경기 뿐이죠. 일본 야구 4경기, KBO 5경기. 오늘 분석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는 좋았습니다. 역시. 일야가 이제 항상 잘 들어오고, 이제 어느덧 5연승인데, 어제 일야도 잘 들어와줬고, 최근에 좀 아쉽게 이제 두 박스 나가는데, 저희가 한 폴락씩 자꾸 나요. 예, 올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3.6배, 3배, 배당을 좀 높여서 가는 편이라는 거. 그리고 요즘 메이저리그가 좀 어지러운데, 단폴, 안전조합, 요 조합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고 일단 조언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요즘 메이저리그가 크보만큼이나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. 그리고 역시 이제 주력 한 박스도 잘 가져왔고. 자, 오늘도 NPB 6연승 한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.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. 어제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마키슈고가 이제 3런을 먼저 장려를 해서 경기를 좀 가져가나 했지만은 결국에는 패배했죠. 예, 야쿠르트가 경기 후반에 방망이가 좀 터지면서 극적인 역전성을 좀 만들어냈다. 요코하마가 이제 4안타 1득. 이제 요코나 야쿠 같은 팀들이 요즘 뭐 사실 리그에서 방망이를 제일 잘 치는 팀들인 거는 확실해요. 예, 그건 확실한데 이 팀들이 한 번씩 좀 꼬이는 경기들이 있어. 아무래도 이제 크게 치는 타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득점권에서 이제 뭐 삼진을 빤다던가, 뭐 병사를 좀 친다던가 그런 게 좀 나오면은 그 경기가 좀 꼬이고 득점력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. 요코하마가 이번 주에도 그런 경기가 벌써 두 번이죠. 예, 방망이를 잘 치는 팀인데 그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은 좀 해야 되겠다. 다이라 켄타로 이 선수 작년에 4승 4패 3.49 뭐 이렇게 썩 잘 던진 편의 선수는 아니죠. 쏘쏘했다.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8.2이닝 1실점 승투 이후에 이제 2군에 갔다가 최근에 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. 요미우리 상대 5이닝 1실점 나름 괜찮은 복귀전이지만 요미우리 상대를 했고 7피안타 1피 홈런이라면은 조금 내용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도 지울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작년 시즌 야쿠르트 상대 3경기로 이제 나름 잘 던졌던 다이라 켄타로다. 자, 그리고 미겔 야우레 이 선수가 그 공 던지는 스타일을 보면은 전형적인 구위형 투수거든요. 예, 근데 이 선수가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구위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보여. 그래서 이 선수 나올 때 제가 이제 반대나 오버를 좀 많이 줬던 기억이 나요. 예, 그런 점들이 좀 하나 있고. 이제 마지막 등판이 6월 23일. 요미우리전 3이닝 4실점 이후에 이제 휴식기에 들어갔고 오늘 복귀 전입니다. 한 20일 정도 휴식을 부여받고 등판하는 거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. 근데 요코하마가 이제 방망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한 20일 정도 쉬었다고 하고 이 선수가 구위형 투수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구위는 어느 정도 좀 회복됐을 거라고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, 그런 점은 좀 하나 있다. 올 시즌 요코하마전 두 경기 이제 홈에서 1.1이닝 7실점 상당히 안 좋았고요. 이건 뭐 진구구장에서의 경기죠. 예, 리코 타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한번 잘 던졌습니다. 원정에서는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. 이 선수가 좀 너를 좀 많이 뛰어요. 네, 아무래도 야쿠르트 투수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. 왜냐면 진구구장이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구장이고 그런 구장을 이제 홈으로 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를 좀 많이 뛴다. 그래도 이제 충분히 좀 쉬고 복귀 전이니까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요. 예. 어쨌든 오늘도 좀 어지러운 경기가 좀 예상이 좀 됩니다. 이 경기가. 어쨌든 투수들은 좀 계산이 좀 잘 안 서. 그죠? 이 선수 뭐 다이라 켄타로 이 선수도 뭐 복귀 후 한 경기를 던진 거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힘들고 양 팀 다 방망이는 좋고 불펜들은 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준점이 역시나 좀 높게 나왔죠. 그죠? 예, 7.5 기준치가 좀 나왔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우리가 야쿠역을 보면서 야쿠역을 가져왔는데 오늘도 저는 야쿠르트 역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. 그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우레가 구위형 투수고 쉬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, 구위를 좀 회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는 거고 그리고 야쿠 원정에서 한번 잘 던진 기억도 있고
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야쿠역을 좀 보고 그리고 불펜도 제가 어제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불펜이 둘 다 상당히 불안하지만 야쿠 불펜이 최근에 좀 좋아지는 기미가 좀 있는 데다가 홈이 아니고 이제 원정에서의 야쿠 불펜이라면 조금 그래도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7.5 기준치는 조금 언어바가 좀 어렵긴 한데요. 예, 저는 7.5 기준치는 좀 기준점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언더를 한번 봐볼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요코가 이 친구들이 이제 홈에서 조금 방망이를 좀 못 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. 근데 첫 경기는 잘 쳤어. 근데 어제는 또 3런 하나 빼면은 그렇게 못 쳤거든요. 4안타 1득. 좀 너무 아쉽긴 하죠. 4안타 1득. 3점 빼고 안타를 많이 못 쳤다는 거는 좀 아쉽고 해서 오늘 야오레가 이제 깜짝 코트를 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. 저는 야오레가 깜짝 코트 쉬고 왔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는 겁니다. 자, 다음은 히로시마 대 한신. 우리가 이제 이틀 연속 한신 역배를 들고 왔죠. 예, 이틀 연속 한신 역배를 들고 오면서 저는 주력으로도 가져갔습니다, 어제. 예, 어제 좀 그래도 쿠리아렌이 나오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인데 역배를 과감하게 들고 왔고 잘 가져왔다. 히로시마가 결국에는 최근에 좀 방망이가 좀 안 좋아요. 그죠? 제가 이틀 동안 한신을 봤던 근거가 뭐냐면 한신이 조금 더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히로는 조금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사이클이다. 이 오타가 났네. 근데 그런 근거들을 좀 들었었던 건데 한신 역배를 좀 잘 내줬고 요즘 사토가 상당히 잘 치죠. 한신은 오늘 아조아 마코토 이 선수 나올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? 굉장히 무색무취하다 이 선수. 애매하다. 아주 좋은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나쁜 선수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냥 퀄스 언저리를 항상 찍어주는 선수입니다. 예, 항상 찍어주는 선수고 이 선수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작년에 이제 불펜으로 뛰었어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선발로 전환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실점 비율이 좀 늘어났어.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달리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. 아무래도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하는 선수들은 그런 타이밍들이 한번 옵니다. 거의 와요. 근데 이 선수 그 은근히 승효 기질이 좀 있거든. 보면은 승리도 곧잘 챙겨가. 항상 1실점, 2실점, 3실점 요 사이에서 노는 선수긴 한데 은근히 승효 기질이 좀 있다. 그리고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홈에서는 좀 강점이 좀 있다. 홈이 아무래도 좀 투수 구장이 좀 가까운 구장이다 보니까 항상 근데 종합적인 평가는 애매한 한 4옵션 정도의 선발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첫 한신전은 5.2이닝 2실점 1피 홈런 승리 투수. 보통 요 정도 던지면 승리 투수 되기가 좀 어려운데 일본에서는 승효 기질이 좀 있어 얘는. 그치. 득점 지원도 잘 받아요. 예, 던지는 거에 비해서 승투를 잘 챙겨가. 좀 요상한 선수죠. 그렇게 잘 던지는 선수는 아닌데. 그렇다고 또 못 던지지도 않아.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무색무취해 얘는. 무색무취한 선수. 자, 한신의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입니다. 예, 작년에 이제 신인왕이었고 올해 이제 2년차죠. 예, 아무래도 2년차 시즌 중반이다 보니까 좀 힘에 좀 달리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요. 시즌 중반에 좀 이제 그 139 이상의 투구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좋지 않았고 최근에는 좀 폼을 좀 회복하는 모습의 무라카미 쇼키입니다. 최근엔 조금씩 폼을 좀 회복을 하고 있다. 직전 경기 주니치전이었고요. 8.1이닝 1실점, 8피안타, 11삼진. 삼진도 많이 뽑았죠. 네, 피안타율이 좀 아쉽긴 한데. 그리고 이제 약점으로 좀 꼽아볼 만한 거는 원정. 그죠. 예,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원정에서의 좀 약점을 좀 보여주는 편이고요. 히로시마전은 홈에서는 1.02, 4승 1패로 상당히 좀 좋았고 원정에서는 1승 3패, 5.25로 역시 좀 좋지 않았다. 예, 근데 올 시즌 히로시마 원정에서 9이닝 1실점 완투승을 또 한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. 예. 근데 최근에 이제 히로시마가 방망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라카미가 오늘도 어느 정도 호투를 할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죠. 예. 조금 이게 오늘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. 그죠? 오늘도 아무래도 선발만 놓고 보고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한신 사이드를 좀 보고 싶은 그런 날이긴 한데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. 일단
뭐 수입전이라는 거. 예, 근데 뭐 타이트한 경기를 두 경기 했기 때문에 불펜들은 뭐 비슷하게 썼습니다. 예,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뭐 수입전의 그런 맹점들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무라카미 쇼키가 최근에 좀 기복이 있고 원정에서 좀 다소 아쉽다는 부분들, 그리고 아두아 마코토가 뭐 엄청난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은근히 승료 기질이 있다는 거,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선택함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기는 한데요. 예,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기인데, 그래도 제 최종 선택은 그래도 한신승, 오늘도. 예, 오늘도 한신승, 언어버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. 그죠? 언어버가 5.5 기준치라고 하면은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렇게 좋아 보이는 언어버는 아니긴 하죠. 예, 저는 오버를 보겠습니다, 오버를. 5.5 기준치는. 자, 다음 경기는 니오넴 대 지바. 음, 어제 우리가 이제 한폴락이 나왔던, 바로 그 경기죠. 니오넴이 이제 좀 아쉬웠고, 어제 사실 니오넴이 이길 수 있었어. 니오넴이 왜 졌니 어제? 어, 번트 수비 실수를 연속으로 몇 개를 하는 거니 도대체 니오넴 너희들은? 어, 진짜 그 번트 실수를 몇 개를 해가지고 비기닝을 줘버렸죠. 예, 그 비기닝 이후에 두 번째, 세 번째 다음 이닝에서는 번트를 한 이닝에 세 번, 네 번을 냈어 지바 롯데가. 그러면서 완전히 뭐 농락하는 모드가 나와버렸고, 결국에 양 팀 다 불펜에 좀 불안감들이 있고, 에스콘필드에서의 경기라고 하면 누가 먼저 불펜이 터지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. 그죠? 한쪽으로 터져버리면 경기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수비 실수들로 어떤 비기닝을 내주면서 니오넴이 패배했던 그런 경기가 돼버렸죠. 예. 근데 확실히 니오넴 요즘 걔 잘 쳐. 레이에스? 뚱땡이 있잖아, 뚱땡이. 달리기 느리네. 걔가 요즘 빠따 괜찮아. 요즘 좀 매서워. 자, 오늘은 우에하라 겐타 대 니시노 유지. 자, 우에하라 겐타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좀 부진으로 2군행을 좀 갔다 왔습니다. 예, 가장 최근 등판이 6월 11일 주니치전이고요. 7이닝 무실점 호투했지만 패전. 근데 주니치전이라는 건 좀 감안해야 되겠죠. 예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오랜만에 등판인데, 2군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 않더라고요. 2군에서 4승 1패 8경기 2.68로 그렇게 뭐 좋지가 않아. 그냥 그래. 확실히 이 선수 뭐 이제 다시 복귀전을 치르는 선수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폼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만은, 2군에서의 성적이 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오늘 에스콘에서의 경기, 그리고 지바롯데 방망이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역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올 시즌 초반에 지바 원정에서 이제 한번 만났는데 4이닝 2실점 8피안타로 좀 좋지 않았음. 자, 니시노 유지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하고 있죠. 예, 뭐 크게 털리는 경기까지는 잘 안 가긴 하는데 보통 2실점, 3실점, 4실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좀 작년 대비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, 최근에 좀 폼이 좀 좋지 않습니다. 예. 니오넴전은 이제 홈에서는 괜찮게 좀 던졌었는데, 원정은 이제 작년 시즌이었고요. 5이닝 5실점 10피안타로 이 원정에서 역시 좋지가 않았다. 역시 오늘도 이제 물음표 투수들이에요. 그죠? 예, 물음표가 가득한 양 팀의 이제 선발들의 맞대결이고, 양 팀 다 이제 빠따가 좀 좋기 때문에 어, 오늘도 앞선 두 경기와 비슷한 흐름의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해보는데, 보통 이제 두 경기가 이제 낭낭하게 오바가 떴잖아요. 예, 근데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, 이 오바를. 오바가 또 좋아 보이거든요, 오늘도. 6.5 기준치에 최근 양팀 방망이, 에스콘, 선발 투수들. 근데 오늘은 한 번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. 저도 좋아 보여서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이틀 동안 그래 버리면 한 번 또 갑자기 또 확 죽는 게 우리가 야구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, 오늘은 좀 조심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갑자기 뭐 우에라 겐타가 2군 갔다 와서 폼을 정확하게 모르잖아. 2군에서 안 좋긴 했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할 수도 있어. 그리고 니시노 요지가 이렇게까지 못 던지는 애가 아니긴 하거든요, 그죠? 그래서 오늘 언어반은 조금 조심을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예, 일단은 저는 승패 라인은 오늘 지바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선발 니시노 유지도 많이 불안하긴 한데, 얘도 이제 결국에 계속 이렇게 안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고요. 예, 그리고
이 우에하라 겐타 이 선수가 2군에서의 성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다. 그리고 어제 경기 멘탈 터지는 수비에서의 실수들로 패배를 한 니오넴이라서 오늘은 저는 지바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빅게임이죠. 빅게임 소뱅 대 세이브. 켄타도 뭐 잘 던지는 선수긴 한데 2군에서도 뭐 그냥 그러면은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기가 좀 어렵지, 그지? 오늘 뭐 갑자기 긁힐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록으로 접근을 할 때 갑자기 긁혀버리는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. 저는 투수들이 그렇잖아요. 저도 투수 출신이지만 전 야구를 잘 못했지만 저도 긁히는 날이 있거든요. 그럼 못 쳐 타자들이. 어제 그런 경기가 있었잖아. 어디야? 요미 주니치. 걔가 완전 긁혀버렸잖아. 이닝 히팅도 안 되는 애인데 걔가 뭐 8이닝인가 먹었잖아 어제. 그지? 근데 뭐 기록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갑자기 긁혀가지고 잘 던지고 그런 경기는 그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. 우리가 분석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. 근데 한 번씩 그런 경기들이 나오니까 뭐 주니치 보정도 좀 있긴 하겠지. 다음은 오늘 빅게임이죠. 예, 어제 이제 하루씩 경기를 쉬었고요. 예, 소뱅 대 세이브 분위기가 좋은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. 자 오제키 우리 이제 짝불알 아저씨로 통하는 오제키 아저씨 올 시즌 1.95로 좋은 시즌을 좀 보내고 있고요. 확실히 이게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고아남 때문에 그 불알을 하나 뗐고 이 선수가 그때 안 좋은 거니까 뗀 거잖아. 근데 뭐 이 선수가 수술이 잘 된 건지 뭐가 어쩐 건지 작년하고 재작년 대비 기록이 진짜 좋아지긴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뭐 농담으로 접근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올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. 최근 폼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. 근데 좀 맹점이 하나 있는 거는 홈에서 좀 약했다는 거. 홈에서 2.89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는 거. 그리고 5경기 4피 홈런. 이런 건 좀 리스크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. 예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페이페이 돔이 홈런이 좀 잘 나오는 구장이야. 제가 순위를 꼽아보자고 하면은 진구, 조조마린, 에스콘, 그 다음 페이페이 돔. 제가 생각하는 홈런이 잘 나오는 순위거든요. 그래서 홈 5경기에서 4피 홈런은 조금 좀 리스크가 좀 되겠다. 이 선수가 이제 구위가 이렇게 좋은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잘하고 제구가 좋고 디셉션이 좋은 그런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. 역대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는 상당히 좋았다. 올 시즌 첫 세이브전은 4이닝 그 8이닝 1실점 호투. 근데 그때 세이브가 아니긴 하죠. 요즘 분위기도 좋고 빠따도 괜찮습니다. 자, 타케우치, 올 시즌 신인왕 뭐 1순위죠. 예, 신인왕 1순위고 진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케우치입니다. 예, 복귀 전이 이 선수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2군에 좀 갔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복귀전을 치렀죠. 니오넴 상대 7.2이닝 2실점 1자책. 제임단 고맙습니다. 보내드릴게요. 복귀 전 나름 뭐 잘 던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타케우치 이름값에는 조금 아실 수도 있죠, 그죠? 이때 이제 니오넴 방망이가 조금 안 좋을 때 만난 거라 가지고 7피 안타. 조금 그래서 좀 폼이 좀 덜 회복됐나?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. 예. 근데 이 타케우치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 선수가 소프트뱅크의 정말 빅팬이었대.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어린이 회원도 한 10년 넘게 하고, 그래서 뭐 소뱅도 가고 싶었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. 근데 유난히 소뱅전에 또 잘 던지죠, 그죠? 예. 2경기 동안 이제 16이닝 1실점. 그리고 1승도 있습니다. 예, 소뱅이 이제 좌투 상대 좀 아쉽기는 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소뱅 상대로 진짜 뭐 너무너무 잘 던지고 있는 타케오치다. 예. 네, 수님 어서 오시고. 우리 제임당님 땡큐.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좀 타이트해 보이는 경기기는 해요. 예,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소프트뱅크가 페이페이돔에서는 진짜 잘 지질 않습니다. 웬만해서는. 그죠? 거의 뭐 손에 꼽히니까 패배한 것 자체가. 그리고 이제 세이브 상대 홈에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. 소뱅이. 당연히 7승. 7승을 좀 가져가고 있고. 어찌 됐든 뭐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어찌 보면은 타케우치가 조금 더 높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. 예, 페이페이 돔에서의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
오제키가 이제 페이페이 도면서 약간 약점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타케우치가 선발은 좀 나와 보이긴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이제 소뱅이 우위를 좀 가져가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를 봐야 되는 경기인데 이제 배당이 좀 재미가 없죠, 그죠? 예, 타케우치가 나오는 경기치고는 배당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이고 올 시즌 소뱅하고 세이브가 만나면 좀 유독 1점 차 경기가 좀 많았어요. 예,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은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잖아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 차 경기가 좀 많았고 오늘도 타케우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역시 이제 저도 이제 소프트뱅크 승 그리고 저는 일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픽인 것 같고요. 일도 그 야구 기준 무승부를 얘기하는 거죠. 1 동그라미. 그리고 5.5 기준치에는 언더를 봐야 되는데 언더가 약간 좀 역시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는 언더긴 합니다. 일단 타케우치가 복귀전 이후에 한 경기를 던졌고 이 선수가 폼을 완전히 회복했는지 솔직히 좀 미지수야. 직전 경기 내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이 친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세이브 불펜이 소뱅한테 또 혼날 가능성도 좀 있고 오제키도 피 없는 리스크가 있어서 5.5 언더가 괜찮아 보이는 픽은 맞는데 조금 좀 고민이 되는 언어인 것 같긴 합니다. 예. 자, 이렇게 MPB 4경기 한번 쓱 알아봤고요.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셔도 되고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요코야쿠 여기도 이제 빠따전이 될 가능성이 좀 크죠, 그죠? 빠따전이 될 가능성이 좀 큰데 기준점이 좀 높기는 해. 7.5면. 그리고 나는 이제 야우레가 한 20일 정도 쉬었다고 하면 보통 투수들이 그 정도 쉬면 구위를 좀 회복하거든요. 예, 그리고 이 선수가 구위형 투수란 말이야. 직구 볼빨이 메인인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. 근데 이 친구가 털릴 때 진짜 시원하게 털리는 애라 이제 그런 점들도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보통 한 20일 정도 쉬면은 투수들이 좋아지는 게 좀 국룰이기 때문에 그치. 근데 7.5 기준치에 또 오바를 가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. 그죠? 예, 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양 팀 다 불펜도 좀 불안하고 오바를 볼 요소도 뭐 충분히 있긴 한데 다이라 겐타로도 복귀 전 한 경기 일단 뭐 가능성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승패 라인 역시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것 경기 같긴 한데요. 저는 뭐 다시 한번 야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로키프 아니죠? 히로카프죠? 히로 대 한신. 이 경기가 좀 애매해 보여, 그지? 한신이 당연히 좋아 보이는데 약간씩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, 그죠? 아두아 마코토가 약간 승효 기질이 있다는 거. 그리고 무라카미가 원정에서 좀 약점이 좀 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수입전인데 수입전은 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. 예, 둘 다 불펜을 많이 썼거든요. 한 점차 경기를 했기 때문에. 야, 히로 직관가? 어휴, 부럽다. 나도 야구장 직관 가고 싶다. 일본 야구. 부럽네. 다음은 니온 엠치바. 오늘도 오바를 보고 싶은 날인데 3일 연속 오바는 좀 쉬고 싶은 거지, 그지? 예, 어찌됐든 투수들이 이제 불안감이 좀 크긴 합니다. 예, 우에하라 겐타가 2군에서 성적이 좀 아쉬워. 2군에서 성적이 좋으면은 뭐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2군에서 2.68이면 좀 아쉽죠, 그죠? 뭐 나름 잘 던졌던 선수긴 한데 그리고 니시노 유지도 이제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은데 얘도 좀 슬슬 좀 좋아질 때가 되긴 됐거든요. 예, 근데 원정이라는 또 부담감이 좀 있고. 일본 야구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크보. 크보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죠, 그죠? 예,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투수들을 웬만하면 다 갖다 박을 가능성이 좀 크고 이런 날은 이제 화요일하고 좀 비슷하게 언더 쪽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두산 대 롯데, 곽빈 대 웰커스. 이게 그래도 곽빈이 나오는 경기인데 곽빈이 역배를 받았더라고요. 그래도 곽빈을 정배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윌커슨이 요즘 너무 폼이 좋으니까 역배를 좀 받은 것 같고 어제 이제 양팀 뭐 피튀기는 대결을 했는데 이제 양석환의 맹호 활약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어제 경기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롯데의 방망이에요, 방망이. 롯데가 요즘 방망이가 좋은데 4위를 졌잖아. 그래서 방망이가 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
또는 예상도 이제 살짝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. 좋은 방망이를 좀 보여줬고 아직 살아있다, 분위기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한번 증명을 좀 했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곽빈. 이 선수 두 경기 6실점씩 좀 부진을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좀 나갔었죠. 예, 배터리가 좀 나가가지고 한 2주 정도 휴식을 부여받았고 복귀전이 이제 SS전인데 무실점 호투. 확실히 이제 휴식을 좀 부여받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오늘 야구에도 이런 근거잖아.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. 투수들이 롯데 돌다가 힘들고 쉬고 오면은 한 1, 2주 쉬고 오면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아. 최근에 그런 선수들이 누가 있죠? 하영민, 하영민, 김광현, 뭐 곽빈, 그지? 또 누가 있을까? 그냥 투수들은 한 1, 2주 쉬면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아. 역시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곽빈이고요. 올 시즌 롯데 두 번 만나가지고 5이닝 6실점 패전. 홈에서는 5.1이닝 3실점 승리 투수. 롯데전에는 그래도 뭐 곽빈 이름값에 비하면 좀 아쉬운 피칭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복귀 이후에 이제 한 경기 잘 던진 거라서 곽빈의 폼이 뭐 완전히 회복됐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좀 있겠죠. 윌커슨 엄청난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데 야, 이 선수가 결국에 잘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좀 명백하다고 봐. 일단 볼질이 진짜 없어 이 선수는. 경기당 거의 하나 주면 많이 주는 거거든요. 거의 볼넷이 없어. 빵 아니면 하나야 그냥. 그런데다가 이 선수가 보면은 그래도 피안타는 되게 많이 맞아요. 피안타는 되게 많이 맞는데 그 안에서 나름 이제 경기 운영을 잘하죠. 나이도 좀 있고 경험도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제 위기 관리도 잘하고 경기 운영을 좀 잘하고 그리고 볼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를 공격하려 그러면은 연타를 때려야 되거든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. 네, 근데 뭐 저는 항상 최근에 윌커슨을 보면서 이제 항상 흐린 눈을 하고 봐요. 왜냐면 좋지 않아질 타이밍이 이제 거의 왔거든. 거의 한 10경기 뭐 지금 계속 잘 던지고 있긴 한데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도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. 이 선수가 나이도 젊지 않고 그래서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어느 정도는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. 두산 상대로 근데 이제 원정에서 3번 등판해가지고 3승. 두산 상대로 특히 잠실에서는 좋은 기억이 많은 윌커스입니다. 오늘도 뭐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예, 두 선발 다 나름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. 예, 양팀 다 어제 뭐 방망이를 많이 치긴 했지만 곽빈은 좀 쉬고 와서 좋고 윌커슨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선발들은 좀 기대감이 있고 불펜이 이제 약간 고민되는 거지, 그치? 롯데가 이제 많이 쉬고 왔는데 불펜들이 어제 터져버리면서 결국 경기를 패배했단 말이죠.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고 어쨌든 저는 두산이 어제 경기를 이겨낸 게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예, 어제 타이탄 경기를 결국에는 불펜 싸움에서 두산이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하게 불펜 싸움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큰데 그런 면에서 두산이 좀 우위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롯데가 불판이 좀 불안하고 데미지 좀 쌓여 있는데 4일을 쉬었잖아. 근데 그 정도 휴식은 불펜들한테는 안 좋거든. 불펜들은 3일 이상 쉬면은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볼질이 나오고 커맨드가 불안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어제 이제 불펜 싸움에서 두산이 승리를 거둬가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두산 승 역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좀 치열하게 전개가 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불펜에서의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오늘도. 다음은 라팍 삼성 대 기아. 어제 그래도 나는 삼성을 그래도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뭐냐면 첫 경기도 좀 그래 지고 역전패를 당하고 그러면은 어제 경기도 선취점 먹히고 그러면은 경기가 그냥 사실 원사이드하게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봤거든요. 네, 8.5면은 그래도 오바. 불펜들이 좀 불안해서 선발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롯데 불펜이 좀 불안해서 8.5면 전 오바.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언어번은 아니긴 하죠, 사실. 근데 저는 뭐 크보 언어바는 그렇게 잘 안 가져가요. 크보 언어바는 분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. 그쵸.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, 삼성이. 첫 경기 그래 지고, 두 번째 경기도 선취점을 그렇게 먹히면은 그냥 호로록 꺼질 법도 한데, 그래도 꾸준하게 김원건의 활약으로, 따라가는 모습은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.
오늘 경기도 좀 어느 정도 해보겠죠. 음. 자, 오늘 백정현 대 양현종. 백정현은 복귀 후 두 경기 던졌습니다. 두산전 5이닝 3실점 7피안타 2피홈런. 그리고 한 경기는 우천 취소가 났죠. KT전. KT전에 제가 던지는 걸 좀 봤는데 뭐 백정현 특유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그죠? 이 선수가 뭐 장단점이 확실한 선수잖아요. 장점은 뭐야? 커브, 슬라이더, 체인지업, 변화구들을 요리조리 잘 던집니다. 그죠? 예. 그 야쿠르트 투수 같아. 마사노리 할아버지, 그지? 진짜 뭐 구석구석 요리조리 뭐 그런 게 잘 던지는데, 근데 나는 올해 백정현을 그렇게 뭐 좋게 봐줄 수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. 올해 결국에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탱탱볼 시즌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 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. 백정현뿐만이 아니라 구위가 좀 약하고 제구가 좋아서 좀 말리게 하는 투수들이 탱탱볼 시즌 돼가지고 다좀 굉장히 좀 힘들어해. 그래서 백정현도 올 시즌 좀 고전하는 좀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. 근데 뭐 두 번의 피칭은 뭐 나름 쏘쏘했다. 근데 어찌됐든 피홈런 리스크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기아 방망이 만나면 좀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양현종도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검사도 한번 받았죠. 예, 그래서 이제 휴식을 좀 받고 오늘 복귀 전입니다. 예, 한 2주 정도 휴식을 받았으니까 좀 좋아질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뭐 양현종 선수도 백정현보다는 구위가 좋긴 하지만 비슷한 타입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죠? 예, 백정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구위가 좋긴 하지만 역시 이제 구석구석 던지는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지만 역시 단점은 피홈런. 피장타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, 삼성이 방망이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라팍에서 홈런은 그래도 곧잘 치거든요. 그죠? 역대 삼성전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고, 라팍에서의 또 모습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라팍에서의 불안감도 좀 있는 양현종이긴 한데, 그래도 오늘 좀 쉬고 왔으니까 저는 그래도 좀 티어를 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가지긴 합니다. 그리고 뭐 저도 이 경기를 기아를 봐요, 당연히. 왜 그러냐면 양현종이 쉬고 왔다. 쉬고 오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근거가 하나 있는 거고. 그리고 이제 불펜 싸움이, 그지? 일단은 기아가 오늘 나오면 3연투 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. 최지민, 전상현, 장현식이 모두 3연투인데 이제 오늘이 브레이크 마지막 경기니까 엔간하면 던질겠죠. 예, 엔간하면 던질 거고. 근데 장현식이 좀 투구수가 좀 많아가지고 장현식 정도는 좀 안 쓸 수도 있겠다. 근데 최지민, 전상현은 웬만하면 던지게 하겠죠. 이런 리스크 정도는 좀 있고. 근데 삼성이 역시나 이제 불펜에서 불안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백정현이 진짜 깔쌈한 호투를 해주지 않으면 삼성이 오늘도 좀 힘들거든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기아 승마 11.5기준치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다 때려봤겠죠, 당연히.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부 전이기 때문에 오늘 가용한 자원들은 전부 던질 거야, 모든 팀들이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언더 쪽을 좀 많이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. 근데 아까 제가 두산을 오버를 준 이유는 이게 롯데 불펜 때문에 그래. 롯데 불펜. 오늘 근데 형들 그 뭐 토토 좀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정백 사이드에서 배당을 똑같이 받은 경기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가 터지는 경기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 두 경기가 똑같이 받았어. 기아하고 NC 경기. 그래서 이 두 경기는 정배 쪽으로 만약 접근하실 때는 조금 참고를 좀 해보세요. 둘 다 당연히 기아 NC가 좀 좋아 보입니다. 근데 똑같이 정배를 똑같은 배당 받은 경기는 터지는 케이스들이 한 번씩 있거든. 둘 중에 하나는. 어, 자, NC 대 SSG, 하트 대 김강현이죠. 예, 하트야 뭐 말할 거 없는 선수죠. 사실상 뭐 팀 에이스고, 정말 뭐 꾸준하게 잘 던집니다. 이 정도 잘 던지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 싶어. 크보에서 지금. 예. 최근 두 경기 모두 퀄스를 이상을 찍어주고 있고, 그 중에 한 경기가 SSG 전입니다. 올 시즌 SSG 두 경기 등판해가지고 모두 퀄스 1점점 1실점씩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피홈런도 없고, 잘 던진다 그냥. 김강현 휴식 복귀 이후에 좀 좋아진 피칭을 좀 보여줬던 김강현입니다. 세 경기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직전 경기 두산전 7실점 하면서 이제 크게 흔들렸고요. 최근 두 경기에서 피없는 3방. 확실히 올해 김강현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다. 홈에서 NC는 두 번 만나가지고 1승 1패.
근데 이게 약간 맹점이 있는 게 형들 올해 이게 SSG가 NC 상대로 딱 한 번 이겼거든. 딱 한 번인가 두 번 이겼나? 한 번일 거야. 기다려봐. 확인해 볼게. 한 번일 거야. 근데 그 경기가 김강현 선발이었거든. 한 번입니다. 한 번. 8승 1패요. 8승 1패 무려. 지금 완전히 뭐 호구 제대로 잡혀버렸죠. 이 SSG가. 근데 오늘 선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, 그지? 근데 김강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1승 경기가 김강현 경기였다는 거, 뭐 그런 거에 좀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될까요? 예.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일단 NC를 봐요. NC하고 10.5 기준치 언더로. 예, 근데 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터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. 터질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지를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여기는 선발 차이가 좀 나요. 어, 하트가 좀 낮죠, 당연히. 근데 어제도 불판이 좀 불안해, 그지? 용찬이 햄이 불안하단 말이야. 그런 부분들이 경기가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되겠죠. 예, 오늘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불펜들 다 갖다 박을 거고 해서 타이트하게 전개가 됐을 때 경기 후반에 이용찬의 불안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감 될 것 같고 요 경기도 마찬가지죠. 뭐 양현종이 라팍에서 좀 안 좋은 경기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고 기아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불펜들은 여기 나오면 3연투란 말이야. 그래서 터지면 불펜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라는 의미로 양 팀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근데 저는 기아승, NC승 둘 다 언더 보도록 할게요. 다음 경기는 키움 대 LG. 이틀 동안 우리가 뭐 키움 역배를 잘 들고 왔죠, 그렇죠? 키움 역배 언더 뭐 잘 가져왔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무난하게 잘 들어와 줬습니다. 자 오늘은 근데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? 예, 하영민 대 임창규. 제가 아까 케이스로 예로 들었던 하영민이 나왔네요, 그죠? 이 선수도 김강현은 비슷해요. 휴식 복귀하고 세 경기 잘 던졌어. 근데 최근 두 경기 또 안 좋아. 이게 약간 정찬원 메타도 아니고 김강현이랑 비슷합니다. 똑같아요. 그냥 하영민도. 예, 휴식 걸러주니까 세 경기 정도 잘 던지더라고. 근데 두 경기 또 안 좋아. 오늘 세 경기째거든요. 다시 이제 이러면. 예, 올 시즌 LG전 두 경기 모두 잘 던졌지만 이거 전형적으로 하영민이 좋았던 스태미나가 좀 좋았을 때 만났을 때 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야 되고 LG가 요즘 방망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호투를 한다고 하면 아마 LG가 빠따를 못 쳐서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확실히 저는 하영민이 오늘도 불안감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. 상대 전적을 참고하기에는 하영민이 페이스가 좋을 때 딱딱 만나긴 했어. 임창규는 이제 복귀 후에 계속 좋죠. 예, 허리 쪽인가 어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군 갔다가 복귀하고 4경기 던졌는데 전부 승투가 됐습니다. 떻게 보면은 이제 K 버전 아두아 마코토일까요? 예, 승효 모드입니다. 승효 모드. 복귀 4경기 전부 승투가 됐어. 시즌 초반에 이제 키움 만나가지고 이제 크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반대로 역시 임창규는 그때 이제 페이스가 좀 안 좋을 때 만난 거. 저는 상대 전적 볼 때요. 전 이런 것도 감안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지성 상대 전적을 참고하면 좀 어려워. 왜 그러냐면 모든 팀이든 투수든 야수든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있어요. 계속 좋은 팀은 없어. 페이스가. 리그 MVP를 찍은 타자들도 스탯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부진한 달이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안 좋을 때 만났냐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계 그 어떤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 봐야 돼. 그래서 저는 상대 전적 볼 때 이런 거 항상 보거든요. 근데 어쨌든 임창규가 시즌 초반 상당히 안 좋을 때 만난 거라서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키움도 방망이가 좀 매우 무섭기 때문에 임창규 역시 좀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경기가 되게 고민이 되는 경기예요.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냐? 승패 라인은 저는 LG가 그래도 오늘은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LG가 배당이 재미가 없죠. 배당이 재미없으니까 패스를 할 거냐 아니면 LG 마인을 튕길 거냐 키움 프렌을 튕길 거냐 요게 이제 좀 고민되는 포인트죠.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키움은 경기를 놔버리는 운영을 많이 한단 말이야. 그게 맹점이야 오늘. 어. 놔버리는 운영을 많이 하는 팀인데 오늘은 하나 좀 다른 게 있죠. 이틀 동안 불펜은 좀 썼어. 근데 내일부터는 휴식이야. 근데 원래는 타이트하게 운영을 안 하는 팀이지만 최근 뭐 빠따도 좋은데다가 흐름도 좋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투입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. 예. 근데 그런 운영이 안 나오면은 이종호 풀이 깨진단 말이야. 깨질 가능성도 좀 있단 말이야.
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좀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. 키움이 질 때는 확 진단 말이야. 불펜을 놔버리면은 비필 라인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, 저는 일단 뭐 LG 승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LG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. 오늘 사실은 이 경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, 저는. LG 승 정도 보고, 언어버도 이제 키움 불펜 운영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,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. 키움 2.5%를 한번 가볼 거냐, 아니면 LG 마인을 튕길 거냐. 그게 아니라고 하면 패스도 좋은 선택지겠죠. 2.5풀 배당이 괜찮거든요, 저거. 한 1.45 배당 정도 나오니까 괜찮아. 자, 마지막 경기 재밌는 경기죠, 이 경기도. 예, 어제 KT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경기를 이겼습니다. 박영현하고 김민이 사실 어제 등판을 하면 안 되는데, 제가 어제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죠. 이강철 감독은 그냥 쓰는 감독입니다, 그죠? 오늘도 아마 쓸 가능성이 있어요. 이강철 감독은 그런 사람이야. 일요일 날 더블헤더 두 경기 다 던진 선수들 하루 쉬었다고. 화요일 날 멀티 이닝, 그리고 어제도 썼죠. 근데 아마 오늘도 사이즈가 나오면 쓸 겁니다. 이강철 감독은 그런 감독이야.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당연히 총력전을 할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KT가 잘하는 이유는 형들 명백하죠. KT가 여름에 너무 잘해왔다. 제가 분석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. KT가 여름에 잘한 게 진짜 심각할 정도로 잘했어. 한 시즌만 잘한 것도 아니야. 세 시즌이나. 세 시즌 6월부터 8월 9개월간의 샘플의 승률이 6할팔푼이니까요. 여름만 되면은 미치는 팀이죠. 그리고 이제 선수도 한 명 있죠. 소크라테스. 소크라테스가 잘하고 KT가 잘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됐구나. 요즘 용타 중에 소크가 제일 잘 칩니다, 그죠? OPS가 제일 높아요. 그러니까 오늘도 어려워 보이는 경기죠, 그죠? 바리아 대 엄상백. 엄상백 나름 이제 괜찮은 페이스를 쭉 달려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폼이 조금 떨어지는 기색이 좀 있거든요. 예. 한동안 계속 잘 던지고 이제 승수도 많이 쌓았는데 최근엔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. 오늘 그리고 4일 쉬고 등판입니다. 예, 물론 4일 쉬기 전에 그 등판은 뭐 투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100개까지 가진 않았는데. 근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은 어제 경기 초반에 벤자민이 진짜 많이 흔들렸거든요. 예, 근데 하나 타자들이 너무 급하더라고. 좀 이제 좀 공을 좀 보면서 그렇게 좀 침착하게 좀 접근을 좀 했으면은 하나가 좀 충분히 해볼 만한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경기 초반 흔들리는데 막 초고 치고 죽고 초고 치고 죽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좀 보여주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. 음, 보여주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. 그래서 막 좀 급해 보이더라고, 타자들이. 그래서 오늘 요즘에 상백이 폼이 일단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. 최근에 좀 떨어지는 페이스로 갈 것 같아. 근데 뭔가 호투를 한다고 하면 하나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. 솔직히 어제 경기는 좀 하나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다. 일단 바리아 최근 두 경기 약간 좀 부진하고 있는 바리아긴 합니다. 4실점씩 기록을 하고 있고요. 피안타도 8개, 9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두 경기가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최근에 들어온 용병 선수고 아무래도 이제 리그 적응, 원정 적응 이런 거를 바로 잘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오늘은 홈 경기니까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. 홈에서 딱 한 경기 등판해 가지고 SSG 상대 6이닝 무실점. 이 선수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면, 이 선수는 경기를 던지는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불펜 투수 같아요. 실제로 불펜으로 뛰고 온 선수기도 하고. 장점은 높은 타점에서 오는 직구하고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습니다. 구위도 좋고 슬라이더 각도도 좋고 종으로 떨어지는.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체인지업이 약간 아쉽기 때문에 선발 투수로 이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기록이 누적이 쌓이면 좌타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요.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뭐 힘이 있을 때니까 그런데 선발 로테를 계속 돌면은 그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아무튼 오늘은 홈에서의 등판이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, KT전에도 한번 등판을 했었죠. 예. 어쨌든 선발은 바리아가 나.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불펜을 뜯어봐야 되죠. 자, 오늘 불펜들을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, KT는 김민하고 박시영이 오늘은 진짜 못 나옵니다.
오늘은 진짜 못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강철이면 쓸 수도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리고 필승조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박시영하고 김민수예요.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 필승조 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주현상, 한승혁, 박상원 정도. 요 정도 라인. 어찌됐든 KT가 박영현, 김민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김민수, 박시영이면은 최근에 이틀 동안 하나 방망이를 했을 때는 뭐 적당히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야, 이 경기가 또 어려워. 근데 아마 쓸 거야, 이강철 감독은. 박영현 정도는 쓸 것 같긴 해. 둘 중에 한 명은 쓸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이 경기가 또 어려운데, 이번 시리즈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, 여러분들. 그지? 한화 수입, KT 수입, 한화 수입, 요번에 KT가 수입 도전이거든요? 어디에 베팅할 거야, 형들? 이게 머리로는 그래도 선발이 조금 나와 보이는 바리아 쪽으로 좀 머리가 가긴 하는데, 이제 마음이 KT 쪽으로 좀 가죠. 예, 저도 이 경기는 KT 역배 플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어버는 10.5 인치의 언더. 예, 언더도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일단은 뭐 녹화는 마무리.